퀄컴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그 퀄컴에 대해서도 조금 소개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퀄컴에 대한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예, 들으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질문하셔도 괜찮고요. 편안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퀄컴은 85년도에 생긴 회사고요. 여러분들 그 통신을 들었으면 비터비 디코더 뭐 이런 거 들어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어윈 제이콥스랑 앤드류 비터비 뭐 이런 사람들이 같이 파운더로 참여한 회사고요. 뭐 여러 가지 나스닥에 등록돼 있고, 그다음에 S&P 100, 500,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미국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들 중에 하나이고, 그다음에 뭐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 뭐 100개 중에 하나이고, 뭐 여러 가지 좋은 타이틀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얘기한다면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95년, 96년경에 이제 이동통신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CDMA를 표준으로 채택을 하면서 그 CDMA 관련해서 이제 원천 특허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라서 어떻게 보면 퀄컴 입장에서는 한국이 은인이죠. 그렇게 CDMA를 세계 최초로 표준으로 채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퀄컴의 기술들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됐고, 퀄컴에서 생산한 칩들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퀄컴도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호의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한국에도 R&D도 만들고, 이제 뒤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뭐 여러 가지 뭐 장학금이랄지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야는 이제 테크놀로지 라이센싱이라고 이제 원천 특허를 이제 관리하고 그런 쪽에 이제 로열티랄지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세마이컨덕터 비즈니스는 이제 CDMA 칩이랄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칩이랄지 그런 칩들 만드는 데가 있고, 또 뭐 와이어리스 인터넷 하는 그런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와이어리스 컴퍼니 중에서는 또 팹이 없거든요. 이제 대부분 반도체 회사들이 인텔이나 삼성전자나 다 팹이 있지만 공장이 없다는 얘기죠. 반도체를 만들지만 공장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고 디자인해서 이제 팹이 있는 뭐 그런 데서 생산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제 주로 만드는 칩이 이제 핸드폰에 들어가는 베이스밴드 칩이죠. 그걸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런 RFIC 컴퍼니, 또 팹리스 컴퍼니, 와이어리스 컴퍼니 분야에서는 세계 1위 회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전체 분야로 보면 보통 이제 그런 기사 많이 내는데, 인텔이 1위고 삼성전자가 2위고 퀄컴은 2010년 12월 기준으로 8위에 해당하는 전체 반도체 분야에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게요. 이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또 스마트폰이 과거에는 핸드폰이 이제 통신 기능, 전화기였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컴퓨터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 뭐 인텔이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다 뛰어들었죠. AP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시장에. 그래서 근데 그 분야에서 현재는 작년 기준으로 퀄컴이 마켓쉐어가 1위거든요. 스냅드래곤 그런 시리즈로 하여간 많은 회사들이 그 칩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스마트폰이 좀 더 대중화되고 좀 더 많이 성장세가 이루어졌을 때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17,500명 정도 인플로이가 있고 65% 정도가 엔지니어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비율이죠. 엔지니어들이 많고, 그다음에 뭐 판매 법인까지 합하면 139개 지역에 퍼져 있고, 본사는 샌디에고에 있고요. 그다음에 뭐 대부분 본사에 근무하고 15% 정도가 이제 해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R&D 부문에 대한 투자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이제 점점 이제 그 투자 비율을 높여서 2010년 기준으로 보면 20% 정도 R&D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한 해 그 거둔 이익 중에서 20% 정도를 R&D 투자하는 이 정도 비율이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세계에서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회사들이 흔치 않고, 이 그래프가 그러니까 퀄컴에서 얼마나 그러니까 기술이나 엔지니어에 대해서 중요시하게 생각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R&D에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R&D 위치를 보면은 지금 사실 퀄컴에서 해외 이 R&D 센터를 만들기 시작한 거는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다 샌디에고에 있고요. 이제 최근에 한국에 작년 2월에 생겼고, 그다음에 베이징에 조금 더 전에 있었고, 최근에 이제 인도에도 생겼고, 비엔나에도 작년에 생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직 그러니까 지금 많이 글로벌라이제이션 하고 있지만 R&D 센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와중에 한국에 작년에 생겼죠. 최근에 이제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퀄컴이 이제 앞으로 스마트폰, 이제 핸드폰이 진화를 해가면서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이게 상당히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닐까 생각하고 이런 쪽에 R&D 투자를 최근에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증강현실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건데요. 이걸 간단하게 제가 하나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좀 더 인터랙티브한 그런 경험들을 제공해 준다는 건데요. 여기 이제 실제 리얼 월드 뷰, 이제 실제 이런 이제 풍경이 있다고 보면 이제 핸드폰으로 이 리얼 월드 뷰를 이제 바라보게 됐을 때 어떤 가상의 컨텐츠가 이제 실제 풍경 위에 오그멘티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증강이라는 말도 사실은 와닿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실제 풍경이 있고 그 위에 어떤 가상의 객체를 올려놓는다. 가상의 객체를 보여준다. 같이 보여주는 거죠. 실제 뷰와 가상의 객체를. 이제 그게 오그멘티드 리얼리티인데요. 이런 식으로 실제 뷰 위에 어떤 이런 캐릭터가 등장을 해서 뭔가 이제 설명을 해준다든지 뭐 그런 게 가능하겠죠. 이런 게 이제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를 보여주는 거고요. 제가 이제 작년 말에 이제 퀄컴에서 이런 데모 비디오를 마텔이라는 회사랑 같이 제작을 했었는데, 이제 실제 저희 퀄컴에서 하고 있는 그런 AR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뭐 영어라서 조금, 예, 근데 그림만 보셔도 무슨 말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Here and now. Where? I don't see anything. Oh, really? Look at it. 핸드폰을 놓고 보면 그 위에 새로운 객체들이 올라오는 거죠. Hey, you set me up. Gonna knock your cock off. 이건 이제 게임 앱입니다. What is this? It's a towel. Of course. A towel. 예, Knocking them off. New technology. 사실 AR 분야에서 과거부터 이제 AR 분야가 컴퓨터 그래픽스 하는 사람들이나 컴퓨터 비전 하는 사람들이 많이 했었는데,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현실화되면서 상당히 요즘에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주로 이제 최근에 스마트폰으로 사람들에게 소개되는 것들이 주로 이런 게임들이 많습니다.
그 앞으로는 조금 더 다양하게 그 서비스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 저희 한국에 있는 R&D도 어떻게 보면은 이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랑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서 소개를 드렸던 거고요. 그 한국 R&D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작년 2월에 생겼고, 그다음에 서초동 교보타워에 있고, 주로 모바일 멀티미디어 테크놀로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는 10명 정도 연구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이제 대학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생들 인턴 3명 있고, 이제 그 여름 방학 때는 UC 샌디에고에서 이제 3명 정도 인턴들이 와서 같이 일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PhD 펠로우십 펀딩을 또 저희 자체적으로 연구소에서도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폴 제이콥스 회장이 저희 그 회사 방문했을 때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 데모 보고 있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슨과 이제 룩인데 리슨과 비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스마트폰이 그 스마트폰에는 다양한 센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그 뭐 위치를 알 수 있는 GPS나 뭐 나침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카메라와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그 계속해서 이제 들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거든요. 스마트폰이. 그거에서 이제 어떤 모티브가 생겨서 그 주변 환경을 듣고 보는 그런 기능들이 앞으로는 스마트폰에서 그 중요하게 될 거다. 그렇게 보고 그런 쪽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그 또 데모 동영상 2가지 정도 있거든요. 그거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소리는 없습니다. 아, 소리가 있네요. The Korea R&D team has been working on a project for the youth with the goals to detect, recognize, and translate texts in real time. We implemented a working language translation system that detects the Korean characters, recognizes it, and translates it into English. The parses are recognized and automatically converted to US dollars. In this user interface version, the software recognizes background and font color and adapts the rendered image accordingly, so that the virtual text appears as an augmentation of its reality. 그냥 식당 메뉴 번역기라고 보시면 돼요. The icons can be displayed by touching the screen. The software runs in real time on the Nexus on phone. The picture can be tracked by moving the phone accordingly. We have developed a concept version for Chinese and plan to extend our approach to other languages including Japanese, Hindi, and Latin-based languages. 그러니까 저도 이쪽 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주로 이제 저희가 하는 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텍스트를 보면 텍스트를 찾아서 그거를 지금 이 경우는 이제 한글이죠. 한국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데모 동영상인데 그 텍스트를 찾아가지고 텍스트를 번역하고 그 번역 결과를 보여주고 지금 이건 또 그래피컬한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AR과 관련이 있다는 게 아까 그 김치찌개 그 영상 보여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김치찌개를 뭐 김치 스튜 이렇게 번역하면 그 사람들이 감이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실제 어떤 이미지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맛일지 궁금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서비스 할 수 있다. 이제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면 확대가 되고
옆에서 보면 옆모습도 보이고 그런 것들도 AR의 한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풍경 위에 새로운 어떤 이미지나 새로운 결과들이 같이 공존하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AR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듣는 쪽에도 관심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 카메라가 있어서 주변을 이해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또 상호 보완적인 측면도 있겠네요. 또 마이크는 또 들을 수가 있거든요. 듣는 걸 통해서 주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런 보시겠습니다. 식당이고요. 소리를 듣고서 판단한 거죠. Yes, I'm looking at the code right now. It's gonna take probably 1 hour. I'm gonna get back to you after I finish it. Hello, you there? Hi, Kim. 스피커 인식, 말하는 사람 인식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We have a listener here. Excuse me, I don't recognize your voice. Who's there? This is Gil. You guys should have a listener. 이게 뭐 만능은 아니고요. 이제 학습을 시키면 우리가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스트릿을 등록을 하고, 그러니까 스트릿에서 사운드를 수집을 해서 등록을 하고, 뭐 아까 지하철에서도 소리를 수집하고, 뭐 키보드 소리, 그다음 전화벨 소리, 사람 목소리 이런 것들을 다 학습을 시키면 이제 그런 유사한 환경에서 이제 잘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R&D 센터에서도 사람들을 계속해서 뽑고 있고요. 주로 이제 저희가 하는 게 이제 그런 비전이나 머신러닝 이런 쪽의 경험자들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턴들도 와서 되게 열심히 또 재밌게 일하고 또 다시 학교로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턴들도 많이 뽑고 주로 인턴들은 이제 프로그래밍 스킬이 좋은 친구들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요한 얘기는 다 드렸는데요. 한국에서 퀄컴이 하고 있는 일 몇 가지 소개를 드릴게요. 이건 이제 R&D 센터랑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몇 년 전부터 한국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IT 투어라고 샌디에고에 있는 본사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서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등록금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공대생들한테 이렇게 올해 뭐 10여 명 정도 뽑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펄서스 테크놀로지에 400만 불 정도 투자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유망한 벤처기업 찾아서 이렇게 투자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IT 투어 보니까 저도 이거 잘 몰랐는데 되게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2003년부터 시작했고, 이제 퀄컴 본사에 가서 이제 이 가운데 있는 이 분이 이제 폴 제이콥스 회장님이신데요. 같이 미팅도 하고 사진 촬영도 하고, 그다음에 퀄컴에 대해서도 좀 접하고, 퀄컴에 있는 한국 직원들도 좀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샌디에고에 있는 샌디에고 또 여러 가지 시월드나
그 유명한 관광지들이 많아서 그런 관광지도 가보고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 아마 그냥 포털 사이트에 쳐보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제가 오늘 퀄컴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드렸고, 또 앞부분에서는 이제 제가 엔지니어로서 또 제가 대학에서 있을 때 했던 것들, 제 경험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도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성공적인 엔지니어일까.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게 그냥 성공적인 엔지니어가 아닐까.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게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바라는 바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흔히 이제 큰 사회적인 성공, 큰 부와 명예 이런 걸 생각하지만 성공적인 엔지니어 그러면 우리가 꼭 그런 데 집착하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그게 성공적인 엔지니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슨 일을 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엔지니어로서 살면서 그러니까 뭐 업무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 또 사람들 간의 또 뭐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고요. 조직 사회니까.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방법은 결국은 그 자기가 이 일을 좋아한다. 그 확신이 없으면 오래 버티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그걸 잘 알아야 될 거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서 그걸 하고 있다면 그 열정이 있다면 얼마든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어려운 문제들에 우리가 봉착해도 그걸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네, 좀 생각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도 한번 돌아보게 됐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얼핏 이제 제가 미국 생활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자기가 주변에 뭔가 조금 인상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걸 계기로 해서 어떻게 보면 회사 생활이 편안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쟤는 뭘 했잖아.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죠. 이제 그 과정이 좀 뭐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쉽게 올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주변에 자기의 어떤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게 있어야지 조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더 할 수가 있고 또 회사 생활도 잘 적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연습이 특히 이제 이공계에 있다 보면 자기 연구,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다른 사람한테 잘 PR-하는 그런 능력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 훈련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가령 대상은 여러 경우가 있겠죠. 가령 교수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한테 어떤 조언을 줄 수 있는 선배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후배나 학부생한테 내가 하고 있는 걸 설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배경 지식이 없는 부모님이랄지 아니면 일반 그냥 대중이랄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레벨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이랑 하는 디스커션은 좀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이 될 거고 또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설명한다는 거는 다시 한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는 거죠. 그런 피드백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어야지 또 자기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나가야 될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고요.